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이외 지역의 사전투표장에 정당 참관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건 그냥 대놓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일이죠.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선거에서 사전투표의 경우 주소지가 서울이나 부산으로 되어 있는 시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해당 지역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투표소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방의 개표소를 참관하고 감사할 필요는 반드시 있었지만 선관위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정당 참관인을 거부한 것입니다. 단 전라도 순천 지역 딱 한 곳은 허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서울시장 후보 중 기호 10번에 배영규라는 후보자가 있습니다. 배영규 후보자가 전남 순천 지역 투표소에 참관 신청을 했는데 중앙선관위가 불허 통보를 하자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변호인단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지방개표소의 참관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선관위는 소송이 제기된 순천 딱 한 곳의 참관인의 참관만 허용했고 나머지 모든 곳은 참관인을 주지 않고 사전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러한 선관위의 태도는 이번 보궐선거 선거사무원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중국계 조선족 등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연관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부터 부정선거를 파헤치며 블랙시위에 앞장서온 유튜브 채널 종이의TV 운영자 박 씨는 지난 1일 이번 4.7 보궐선거 개표를 위한 투표지 분류기가 준비되어 있는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했습니다. 6층이랑 7층은 선관위가 맞아요. 6층이랑 7층은 선관위가 맞습니다. 근데 8층에 중국인으로 보이는 교육자들이 여기서 분류기,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 통신장치가 있는 투표지 분류기, 여기를 이상한 근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갔다 왔는데 제가 자살당할 것 같아서 방송을 켰습니다. 박 씨는 구로구 상관에는 분명 6층과 7층이라고 안내되어 있지만 주식회사 잔티코리아, 잔티아시아라는 기업이 자리하고 있는 8층에 투표지 분류기계가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잔티아시아가 뭐 하는 곳인지 찾아본 결과 잔티아시아는 20여 명의 직원을 둔 전자담배 도매 무역회사였습니다. 주식회사 잔티아시아가 위치해 있는 8층으로 올라가 보니 사무실 안에 가득 차 있는 투표지 분류기계와 몇몇 사람들을 불투명한 유리문 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곳의 문을 갑작스럽게 열어 투표지 분류기와 연결되어 있는 노트북을 만지작거리는 남성을 불렀습니다. 20대 청년으로 보이는 이 남성은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것처럼 불필요하게 많이 놀랐고 손으로 다급히 노트북을 보이지 않도록 빛의 속도로 밀어 넣으면서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잠깐만 나와보세요. 노트북이죠? 방금 여신 거 노트북. 누구신가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선관위 직원이세요? 네. 아, 여기가 원래 근데 여기는 사무실이 아니죠? 박 씨는 문이 조금 열린 틈으로 분류기가 있는 사무실 쪽을 비추면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물었는데 상관위 직원이라고 답한 이 젊은 남성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기 바빴습니다. 박 씨가 뭘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자 선관위 직원이라고 답했던 이 남성은 일단 우리를 왜 찍는 거냐고 어수룩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적으시면 예. 네. 뭘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단 왜 찍으셨어요? 저희 민간 이후 박 씨가 다시금 문을 불쑥 열자 안에 있던 여성이 카메라가 있는 방향에서 노트북이 보이지 않도록 본인의 몸을 노트북 앞쪽으로 이동했고 노트북을 가려버렸습니다. 박 씨가 이곳에서 대체 뭘 하는지 연거푸 묻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꺼벙하게 말했던 남성은 갑자기 돌변해 따라오라고 터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따라오세요.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하지만 박 씨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는 남성에게 위협을 느껴 따라가지 않았고 뒤이어 나온 여성 직원에게 어떤 교육을 하는 거냐, 언제부터 교육을 했냐 등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안에서 뭐 어떤 교육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임시사무소죠 여기? 아니요, 사무실 여기 있잖아요. 임시사무소 아니에요? 저 선관위 사무실 지금 6층, 7층, 8층 다 있잖아요.
원래 8층은 아니잖아요. 원래 8층은 아니잖아요. 8층은 아니잖아요. 선거 기간에는 네. 저희가 장소가 협소하니까 요까지는 써요. 네,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교육자. 교육장, 그러니까 누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투표지 분류기. 여기 하시는 분. 이거 그러니까 당사자가 누구예요? 대표 그 사무원들이죠. 언제부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선거 때는 사무 공간이 부족해서 본래 6층과 7층이 아닌 다른 회사가 위치해 있는 8층까지 사용한다 라는 주장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박 씨가 문을 불쑥 열 때마다 노트북부터 가리고 보는 건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에 쐐기를 박은 건 바로 그 노트북 때문이었습니다. 선관위는 분류기계 안에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고, 분류기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고 큰소리 쳤지만 분류기 안에는 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이 내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거짓말 논란을 일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개표를 한다면 노트북을 그렇게 가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부정선거 의혹이 이렇게 강하게 일고 있는 마당에 말입니다. 투표 분류기가 오세훈 후보 표를 2번으로 보내고 박영선 후보 표를 1번으로 보낸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밖에도 투표지 운송 차량에 불이 나서 우체국으로 운송하던 투표지 박스를 들고 내리기도 하고 투표지 운송 차량이 뒤에서 감시하며 따라오는 박 씨를 따돌리려는 듯 마치 응급 환자를 실은 것처럼 폭주를 하고 사전투표 이틀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소식을 전부 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어서 또 부정선거 의혹이 강하게 드는 같은 맥락의 중요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자리한 유튜버 토론회에서 투표 참관인이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훔쳐보고 정보를 유출했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부정 개표를 하기 위해 이른바 밑밥을 깔아놓으려다가 실수한 것 아니냐라는 다소 신빙성 있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건지는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신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하고 사전투표율은 더 약간 높지만 지방선거, 동시선거는 공휴일이었거든요. 본투표 날이. 근데 지금은 본투표인 다음 주 수요일이 그 법정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투표율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올 거예요. 근데 물론 그날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주로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최대한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원래 둘째 날 투표하는 게 우리한테 제일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출구조사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출구조사는 이번에도 사전투표 때는 출구조사 안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맞췄잖아. 거의 다. 그러네, 진짜. 오늘은 아마 55대 45 정도로 아마 박영선 후보가 우세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내일은 7대 3 이상 벌리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야 본투표에서 밀리는 걸 만회할 수가 있어요. 알 수는 없지만 느낌에는 55대 45 정도로 이겼을 것 같다. 이 의미심장한 말을 한 사람은 윈지코리아라는 여론조사 기관 대표 박시영입니다. 박시영은 전라도 출신으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사모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노무현 당선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새롭게 신설된 청와대 여론조사 비서관실의 국장으로 무려 3년간 청와대 안에서 일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이 박시영에게 고마운 마음에 한 자리를 마련해줬나 봅니다. 박시영에 대한 소개는 간략히 이 정도로만 해두고요. 문제는 박시영이 지난 2일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2일 박영선 후보자를 옆에 두고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간에 참관인이 투표지를 확인하고 몰래 훔쳐보고 이 결과를 밖으로 전달한 이 행위는 명백한 부정선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말이 사실이면 부정선거를 자인하는 셈이고 거짓이면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떳떳하다면 들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바로 어제 이 기막힌 발언을 한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일 참관인이 기표지를 봤다는 관련 발언자인 박시영 씨 등을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며 주의적 투표의 비밀 침해죄와 예비적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의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가 됩니다.
또 241조에 따르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 마감 시각 전에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님께서는 박시영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말을 할 때 제지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귀를 쫑긋쫑긋 세워 경청했습니다. 박영선 후보자님께서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유세 차량에 올라 연설할 때도 가만히처럼 계셨었죠. 지난 금요일 저희 종합뉴스 영상을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뭐가 위법인지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는 박영선이 만약 서울시장이 되면 법치주의 국가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고발을 접수받은 선관위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4일 박시영 대표 발언에 대해 전체적인 과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없어 현재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거 캠프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는 선관위의 부정해이 신고는 하나만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정당을 편파적으로 지지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 입에서 나온 결과를 신뢰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스스로 정치 편향성을 대놓고 드러냈는데 누가 그 기관의 여론조사 자료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박시영 대표가 신빙성 있는 발언을 했다고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박시영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도 개표 당일 생방송 중 마치 사전투표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는 듯 확신에 찬 어조로 사전투표에서 몰표를 받은 민주당의 역전을 정확히 예상했고 모조리 적중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있어서 가장 크게 눈에 띄었던 점은 먼저 개표한 당일 본투표에선 미래통합당이 우세한 결과가 나왔지만 뒤이어 사전투표함을 개봉해보니 민주당 표가 우수수수 나와 역전을 당한 지역이 많았다는 점이었죠. 이번 박시영 대표의 발언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전투표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편날인 7일 보궐선거의 결과가 선관위의 움직임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닌, 중국인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도장이 찍힌 있는 그대로의 투표지만으로 개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